안녕하세요. 이제 제 나이 30대 초반이 되었는데요. 결혼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부터 지금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아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20대 후반으로 어느 중견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자주 오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발주 담당이 저였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과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행동과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 사귀자는 고백으로 인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이상형도 아니었고, 성격도 저와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식 취향과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제가 둘인데 위에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형은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라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며 요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바람기가 좀 있으셔서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글래머러스한 예쁜 여자를 특히 좋아하시고 그 예쁜 여자들하고 놀 때는 적당히 돈을 쓰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여자들을 바꾸며 생활하고 그 여자들도 6개월 이상은 절대 안 사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님 너무하신다. 어머님이 병으로 생사를 오가시는데 여자 만나는 걸 즐겨 하신다고? 게다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가슴이 예쁜 여자라니? 세상에, 그럼 아버님께 인사드리려 가면 나 엄청 이뻐해 주시겠네. 오빠가 나보고 가슴이 정말 예쁘다고 맨날 칭찬해 줬잖아. 이렇게 웃으며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행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치마 같은 거 절대 입지 말고 특히 가슴 파인 옷이나 달라붙는 거 조심하도록 해. 알았지?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저렴하게 사놨던 논밭들이 관광단지로 개발돼서 땅 시세가 엄청나게 폭등했었거든. 그때 차익을 많이 남기셨고 500억 원대 부동산 갑부가 되신 거지. 현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식들에게는 돈을 너무 아끼신다는 거야. 경제적 지원도 자식들 학비랑 결혼까지만 지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아예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의 재산에 큰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잘만 하면 제 인생도 역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무조건 잘 보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집안 마트 사장님이 아버님의 친구분이시란 얘기를 듣고 그분께 시아버지에 대해 여쭤보러 찾아갔더니 아버님은 힘이 정말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젊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하루도 여자들과 보내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든 여자에게는 모든 걸 올인할 정도로 열정적이시라며 저를 훔쳐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아가씨 같은 스타일이야 말하면서 적당히 볼륨 그리고 약간 고양이 같은 스타일. 이거 막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아가씨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하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당황하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웃으시며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 하지 말고 그 친구 아직 한창인데 애인이나 되어봐. 아마 자네 인생이 활짝 필거네. 아니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진 않아도 돼.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는 말고 저는 그 사장님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반지하방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겠다고 각오와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비 시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저의 계획대로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시아버지의 옆자리로 가서 재산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고 6개월이 흐른 뒤 남자친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시겠다며 드디어 주말에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만나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옷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꾸미고 일주일 내내 피부 관리도 했어요. 모든 것은 시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걸로 완벽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남자친구는 만약이라도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싫다고 하면 결혼은 절대 못할 거라고 말을 해주었고 아버지의 성격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는 최고 권력자이고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예비 시아버지 눈에 못 들면 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긴장 속에서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는 날까지 남자친구와 외박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딱 봐도 부촌 같은 동네였고 외곽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집은 3층 집이었고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큰 며느리와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이 마당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말에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예비 시아버님께 최대한 상냥하게 연습한 대로 애교 섞이고 귀여운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순간에도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이 바빴습니다. 너무 목소리 크고 높았나? 괜히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나? 그냥 여성스럽게 말할 걸 마음에 안 드셔서 그냥 들어가 버리시면 어쩌지. 바로 그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막내 아들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어서 정말 제가 봤던 아가씨들 중에 최고로 예쁘네요. 자, 어서 들어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싱글벙글하셨고 시선은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곳 저곳을 계속 훑어보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들 다른 곳으로 보고 있는 사이 정신이 나갔던지 대담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님 귀에 대고 애교 섞이게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봐주세요. 저 아버님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입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아버님 외모를 칭찬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 정말 50대 맞으세요? 거짓말. 40대 초반으로 밖에 안 보이시는데요. 헬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서 그런지. 어머, 이 근육 민재 오빠보다 더 몸이 탄탄하고 좋으세요. 아버님 대박 대박. 아버님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며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곤 식탁으로 이끄시더라고요. 빨리 식사들 하러 가지.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먹고 아버님께서 기분 좋은 날이니 술을 가볍게 한 잔씩 하자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오늘 인사 온 지민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하루빨리 결혼 준비하도록 해. 저는 갑작스런 허락 말씀에 뜰듯이 기뻤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버님께서 허락 안 해주시면 어쩌나 하고 인사 오기까지 정말 마음 졸였는데 이렇게 결혼하라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님 민재 씨도 민재 씨지만
아버님을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은 저에게 술을 따라주셨고 저는 아버님께서 따라주시는 술에 살짝 취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첫 만남이라 실수를 안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술을 마시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와 대화가 잘 된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제가 최고라고 해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고 고맙다고 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금방 친해졌고 또 가족들과도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집이 크니 한 층씩 사용을 하였고 아버님은 저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셨고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동호회 사람들과 제주도 또는 강원도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녔습니다. 1박 2일로 주말마다 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남편이 없을 때는 아버님의 권유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등산도 하고 가끔 골프도 치곤 했어요. 아버님과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 갔고 하도 붙어 다니니 남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아버님의 두 번째 마누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아는 분은 저에게 사모님이라고 농담식으로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님은 그 사람들에게 농담 그만하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님과 술을 한잔하면서 아버님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아버님은 제 부탁이면 다 들어주겠다고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아버님 사실 요즘 너무 행복한데 마음 한구석은 항상 친정 식구들 걱정이 되거든요. 저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버님 덕에 호강하면서 사는데 저의 친정 식구들은 반지하 방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해서요. 염치 없지만 아버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이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 걱정이 많았지. 안 그래도 다 끝내놓고 깜짝 선물로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었다. 착한 우리 며느리가 친정 걱정을 왜 안 하겠나 싶어서 내가 준비 다 해뒀지. 이미 40평대 아파트로 준비를 다 해놨고 지금 살림살이 넣고 있으니 다음 주에 사돈 어른과 동생들이 이사만 하시면 되겠구나. 명의도 우리 며느리 앞으로 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어머, 아버님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꿈 아니죠? 저는 아버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아버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고 아버님은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냐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며 토닥여 주시는데 아버님의 품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아버님께 애교 섞인 말로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른 여자들 안 만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제가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아버님은 저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버님은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여자들 만나서 즐기는 재미로 사는데 우리 예쁜 며느리가 그 빈자리 채워준다는데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리고 아버님은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금단의 선을 잘 지키셨습니다. 아주 멋진 아버님이셨어요. 다음날 부모님께 이사갈 준비하면 안 된다고 자초지장을 말했더니 울먹이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리는데 강원도로 자전거 여행을 갔던 남편의 동호회 회장님의 번호였고 바로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오는 1톤 트럭과 부딪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 속에 울며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고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급히 올라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죽은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였고 서울로 돌아와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남편이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려서인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제가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못된 걱정도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지도 모르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진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버님 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은 널 놔두고 하늘로 갔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남편 역할을 할 테니 이 집을 절대 나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도록 하자.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도하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버님 품에 안기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아버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큰아들에게 주고 다른 집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난 후에 아버님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저하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맞게 인테리어와 가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셨고 이 집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죽고 2년 동안 서로 조심하였고 그냥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이상에서는 절대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하늘로 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아버님 술을 한잔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살짝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속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을 앞으로 한 남자로 아버님만 바라보고 사랑할 거예요. 이제부터 시아버지 말고 제 남자가 되어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그러자 아버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나도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 줄 거다. 전에 만나던 주변 여자들은 예전에 다 정리했으니까 걱정 말고 나도 이제는 너만 볼 거야. 그럼 저 이제부터 오빠라고 부를래요. 오빠라고 불러드린다고 하니 아버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이고 오빠는 50대 중반이니 나이 차이는 22살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딱 좋았어요. 오빠는 저에게 그냥 자기야라고 부르겠다고 하길래 저는 이름을 몇 년간 계속 불렀으니 이제부터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스윗하게 불러주더라고요. 아버님은 50대 나이셨지만 여러 여자들을 만나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상함과 배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저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돈집 사정이 어려우니 매월 생활비로 3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성의를 조금만 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통이 큰 오빠는 기분이다 알았어 하며 500만 원씩 저희 집에 생활비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 전 계획했던 대로 시아버지를 내 남자로 만들었고 앞으로 재산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담아서 오빠에게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오빠 역시 저에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남들은 저희들에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붙어 먹었다고 욕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은근히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는 지하 단칸방 삶을 살아가고 싶진 않은 제 마음도 알아주세요. 오빠와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행복하게 잘 살아볼 테니 욕보다는 응원 말씀 부탁드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